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소장님이나 또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사 보나 여러분 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부분을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이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뭐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견디고 견뎌서 조금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좀 회복하고 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 또 일이 없을 때 자기 개발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실무라든가 전반적인 자기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건물 신축하실 분들은 꼬마 빌딩 디자인 클래스 20강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인허가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8월 3일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건축 인허가 면적과 착공 현황 그리고 준공에 관련된 통계를 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상반기 건축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침체가 되면서 건축 시장이 상당히 좀 얼어붙었는데요. 23년 상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적으로 2023년 상반기가 어떻게 어려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2023년 상반기 전국 인허가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 대비해서 인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이 모두 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인허가 면적은 22.6%가 감소를 했고요. 이 부분을 면적으로 보니까요. 635만 평입니다. 635만 평. 자, 이게 제곱미터로 통계가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평으로 좀 환산해 봤는데요. 이게 정말 63만 평인지 635만 평인지 제가 좀 놀라웠는데 이거를 두 번, 세 번 계산을 해보니까 635만 평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동수로 보면은요, 28,125동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3만여 동의 동수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5만 평이면은 어마어마한 면적이 감소를 했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계비하고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착공 면적인데요. 착공 면적은 38.5%가 감소해서 인허가 면적보다 더 많은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부동산 침체가 되면서 대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 문제 이런 부분까지 연동되다 보니까 착공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건축주분도요, 세 분이 착공을 미뤘는데요. 자, 건축 허가 유효기간이 2년이죠. 2년이고 한 번 더 연장해서 총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착공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착공을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 경기를 우리가 판단할 때 착공이 매우 중요하죠. 착공은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착공이 38.5%가 감소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면적으로 보니까요. 681만 평입니다. 681만 평. 동수로는 23,561동이고요. 인허가 감소의 동수보다 착공의 동수가 더 작았다. 그런데 면적은 더 컸다. 이 부분에서 건물 수가 작아지는데 건물의 면적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공 면적은 3.3%가 증가했는데요. 자, 준공은 작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대략 한 2023년 상반기 때 준공된 건물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준공 같은 경우는 3.3%가 증가했고, 자, 건축사 사무소에서 중요한 부분이 인허가 면적 그리고 착공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사 사무소에서 매출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계와 감리입니다. 그리고 또 철거 감리가 최근에 추가됐고요. 그래서 주로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설계 감리, 철거 감리인데, 자, 이렇게 인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사 사무소의 매출에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출이 줄었는지 좀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값을 여러분에게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 상반기 인허가 통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내봤는데요. 자, 건축 설계비 같은 경우는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따진다면은 635만 평이 줄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350억 원이나 약 9,500억 원까지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설계비가 평당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좀 저렴하게 가는 부분은 뭐 평당 8만 원까지도 가는 부분도 있어서요. 또 전국적인 통계로 보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5만 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따진다면 6,350억 원에서 9,500억까지 상당히 좀 큰 이 비용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크게 보게 되면 약 1조 원 정도의 건축 설계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 감리비 같은 경우도 평당 8만 원, 10만 원으로 본다면은 약 6,5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철거 감리비입니다. 철거 감리 같은 경우는 이 착공 동수가 28,125동이 줄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평균으로 그냥 2천만 원으로 따진다면은 약 5,600억 원, 그리고 약 7천억 원까지 이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추정으로 한번 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면적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계비와 한번 연동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거를 다 더해보니까요, 대략 한 1조 8천억 원, 그리고 2조 3천억 원이 감소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 한 2조 원 정도가 건축 설계비, 감리비, 철거 감리비의 매출 감소가 이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부분에서 2조 원 정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사 사무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8월 3일 날 이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23년 상반기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기간이죠. 6개월 기간에 상반기의 통계를 발표했고요. 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22.6%, 착공 면적은 38.5%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의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 최근에 전세 사기와 또 주택에 관련된 대출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요. 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에 관련된 주택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주택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너무 안 좋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분양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주택 사업에 있어서의 대출이 아주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착공 면적도 감소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3,561동이 감소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 발표 통계 자료를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국토부에서 5년 상반기 평균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요, 2022년 상반기 이 통계가 있고요. 이 부분을 2023년도 상반기와 비교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요, 5년 상반기 평균이 있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2년까지의 통계가 있고, 그리고 2023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은 허가 동수는 34.2%가 감소를 했다. 지난 5년 통계에 비해서 무려 34.2%가 감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연면적도 8.8% 감소했고요. 자, 착공 동수를 보게 되면 38.7% 감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폭으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1.1%가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자, 준공 동수 같은 경우도 24.6%가 감소했고요. 연면적도 7%가 감소했기 때문에 지난 18년부터 22년의 이 통계치보다 무려 착공 동수는 38.7%, 연면적은 더 많이 감소를 해서 무려 41.1%가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년 동안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시면요, 허가, 착공, 준공 통수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국토부 통계 자료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년 상반기 평균 대비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는 그래픽으로 이 통계를 나타낸 자료가 되겠는데요. 먼저 허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상반기가 픽스를 찍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가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 이후부터 하락으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 상반기는 좀 큰 폭으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착공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더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하반기가 좀 피크를 찍었고요. 2022년 상반기부터 착공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좀 접어들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부분이 착공입니다. 착공 부분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면은 그동안 착공 연기된 부분이 있어서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2022년 상반기부터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중고 같은 경우는 2023년 하반기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도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통계가 전국 통계가 있고요. 수도권 통계가 있고 지방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수도권 통계를 보는데요. 2023년 상반기가 전년 동기 대비 동수는 30.5%가 감소를 했고요. 연면적은 24.8%가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이 수도권과 지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30.5% 감소 24.8%죠. 자, 지방 같은 경우는 동수가 24.5%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더 적은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이 연면적 같은 경우도 20.8%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더 적은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동수, 연면적 다 따져봤을 때 수도권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보다 더 작은 폭으로 떨어졌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착공 면적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동수가 33.1%가 감소했고요. 연면적 같은 경우는 39.1%. 자, 2023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2022년 상반기 대비를 했을 때 동수는 33.1, 연면적은 39.1%입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동수가요, 26.5%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연면적 같은 경우는 38%가 감소했습니다. 자, 연면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도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동수로 봤을 때는 이 수도권이 많이 감소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 도심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건축물도 있고 또 중소규모 건축물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착공에 관련된 내용이죠. 착공이 잘 돌아가야 건설 경기가 잘 돌아가고 이 경기가 좋아지는데 착공의 면적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 착공 면적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동수로 나와 있는데요. 면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유일하게 증가된 부분이 대전입니다. 대전이 증가를 했고요. 뭐 대구라든가 세종이라든가 그리고 경북, 경남 이 부분들이 거의 뭐 연면적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통계를 보시면 38.5%가 면적에서 감소했다. 상당히 조금 많은 폭으로 감소했죠. 자, 동수를 보면은요, 세종시가 제일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이 서울, 대구, 대전, 경기 이 순서대로 동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면적하고 동수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동수는 아무래도 좀 대도시에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무조건 42.8, 42.0, 43.5 이 서울과 대구 그리고 세종 이 부분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전국 통계를 평균 보시면은 28.7%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건설 경기를 좀 살펴본다면은 세종, 서울, 대구 특히 대구와 세종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요, 뭐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가 이만큼 어렵다. 무려 38.5%, 28.7%면은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좀 해보면요.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 건축 허가를 비교를 해보면 동수가 30.5, 지방은 24.5, 연면적 같은 경우도 24.8, 지방은 20.8. 그래서 수도권이
감소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자, 건축 착공 부분이죠. 동수가 33.1, 지방은 26.5, 연면적도 39.1, 지방은 38%. 특히 동수에서 착공 부분에서는 수도권이 크게 감소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소장님이나 또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사 보나 여러분 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부분을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공공현상 설계를 보면은요, 그 경쟁률이 뭐 50대 60대 이렇고요. 특히 뭐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일이 없고, 특히 건축 사무소에도 일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뭐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견디고 견뎌서 조금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좀 회복하고 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 또 일이 없을 때 자기 개발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실무라든가 전반적인 자기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우리 개인이 이 경기를 좀 일으키는 그런 동력이 사실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묵묵하게 버티고 일하고 또 견딜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영 잘 하시고 경기가 조금 풀릴 때까지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